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법학 지식, 알쓸신법 법률사무소 제2 대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것도 유명인이 꼭 아니어도요,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여기에 대한 관련 법률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 씨하고 방탄소년단 멤버 뷔 씨, 사생활 담긴 사진 온라인 공개되면서 열애설에 휩싸이는데 유출된 사진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팬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소속사도 법적 대응에 나섰죠. 네, 예. SNS나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진 올라온 거 보신 분들 꽤 계실 네. 텐데요. 근데 사진의 수위가 워낙 개인적인 공간에서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는 많이 네티즌들이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려 목소리를 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니의 소속사인 YG에서는 이 유포자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고 엄정 대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것을 해킹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유출을 시킨 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열애설 진위 여부 자체에 이목도 짚는 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런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는 이런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져서 결국은 피해자분들은 당사자인데 이 사실은 또 잊혀진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유포자가 이 해당 사진을 어떻게 입수하게 된 건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네. 추측되건데 제니나 비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했거나 또는 비공개 SNS를 해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떠했든 간에 그 방법 자체가 불법인 건 맞고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몰래 알아내서 개인 정보를 도용하고 거기서 개인 정보를 빼내서 사진을 유포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 피해 사실 자체가 또 하나의 또 가십이 되어가지고 소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보 유출하고 그걸 가지고 악의적 사용하면 죄가 커진다라고 녹턴님이 얘기하시고요. 스포트라이팅 정도가 지나친다 하시고요. 릴라티우프님, 용감한 라이브는 제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주니까 참석하려 노력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은 다 쓰시잖아요. 저도 쓰고 안 쓰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문자 보면은 광고 전화, 스팸 문자 자주 받아보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화도 나지만 일하고 있는데 자다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뇌번호 어떻게 알고 연락한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볍게 그냥 넘기면 되는 건가? 계속 연락 오고 전화 오거든요. 이러저런 단체에서도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이제 워낙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빈번하다 보니까 그냥 다들 그냥 손쉽게 넘기시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신당역 그 살인 사건 보면 네. 전주환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그 근무지를 알게 된 거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을 인트라넷에 가서 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냈는데 심지어 그 당시에 전주환은 직위 해제 상태인데도 서울교통공사의 이제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이런 정보를 캐냈던 거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것 중에 자신이 성폭행한 여성이 이제 이 신변보호를 요청을 했다라는 이유로 보복살인을 했던 이석준 사건이 있어요. 예, 이석준. 네, 근데 이석준이 이 당시에도 피해 여성의 이 개인정보를 알아냈던 거는 50만 원을 주고 흥신소에다가 개인정보를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흥신소랑 같이 같이 취재한 적도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누구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이혼 소송에 좀 유리하려고 불륜 관계 파헤치고 이런 건 봤지만은 아니 흥신소 통해서 피해자 거주지를 알아내고 이런 것들. 흥신소는 어떻게 이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네, 다들 그걸 궁금해 하실 텐데 흥신소는 대체 어떻게 알아내냐. 아무리 사람을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석준 사건을 보면요. 그 흥신소의 그 윗선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석준 사건에서 보면 흥신소한테 개인정보를 넘겨준 게 수원의 권선구청의 공무원이었어요. 이 공무원은 본인이 이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이 흥신소한테 건당 2만 원에 넘겼는데요. 2년 동안 이 공무원이 넘긴 개인정보 건수가 1,101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곱하기만 하더라도 2천만 원 넘게 받아먹은 거네요. 이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의 2만 원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유리상근님, 광고 전화도 엄청 오더만 인터넷 대출 광고부터 등등등등 하시고요.
아, 졸업 앨범에 집 주소도 다 있었다. 그것도 빼간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빼돌리거나 유출되는 경우가 꽤 있나 보네요. 네, 뭐 뉴스에서는 예. 뭐 사기업의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만 대대적으로 좀 보도되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꽤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더 그런 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2017년에는 이제 2개의 공공기관에서 3만 6천 건이 유출됐는데 작년에는 무려 22개의 기관에서 21만 3천 건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제대로 대처를 하거나 책임자에 대해서 이제 뭐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이 개인정보를 유출해놓고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21만 3천 건이나 유출됐다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정도로 21만 3천 건. 그러니까 17년에 불과 5년 사이에 거의 뭐 몇 배입니까? 7배, 거의 7배죠. 예. 21만 건. 근데 또 인터넷 하다 보면은 저 SNS도 그렇고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해서 뭐 내가 생각했던 거를 뭐 머릿속에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뭐 제가 관심 있어서 뭐 신발 네. 맞춤형 광고랄지 뭐 내가 얼마 전에 찾아봤던 뭐 그런 거랄지 뭐 사이트, SNS 엄청 뜹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서야 내 어떤 흔적을 따라서 광고를 하는 걸 텐데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됩니까? 유출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예. 동의 없는 수집에 해당이 되는데요. 동의 없는 수집. 네.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구글에게는 692억 원, 그리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라는 업체한테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나의 뭐 구매 이력이라든지 뭐 네. 다른 사이트 방문 이력, 검색 이력 이런 것들을 이런 개인정보를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을 했다라는 이유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어떤 검색을 했다거나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서 이게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시를 하거든요. 내가 이거 검색한 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한 걸 어떻게 알았지? 계속 광고가 뜨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사람의 행태 정보, 그러니까 행태 정보라고 하거든요. 검색 이력, 구매 이력, 뭐 어떤 거를 뭐 좋아하는지, 기호라든지 이런 행태 정보를 동의 없이 이 수집을 해서 이런 맞춤형 광고를 제시한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몇백억. 근데 이제 고객의 혹은 뭐 일반인의 개인 정보를 그거를 판매하는 거를 업으로 삼아서 수익을 챙기는 혹시 그런 특정 기업들도 있는가요? 네,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토스에서 토스. 한 명당 6만 9천 원. 그래서 이 총 80만 명분의 이제 개인 정보를 보험 설계사들한테 팔아서 29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90억이요? 네. 저도 저거 가입돼 있는데. 네, 이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밝혀지고 나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버느냐라고 비난이 쏟아졌는데 예. 토스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애초에 개인정보를 받을 때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동의를 받았고 네네. 그리고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개인정보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권이 있는데 본인들은 토스 우리는 이런 개인정보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권에 따라서 이제 정당하게 우리는 사업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넘겨주는 것과 그걸 돈을 받고 파는 거는 사실은 조금의 성격이 다른데 그렇죠. 적어도 개인정보 주체한테 너의 정보를 내가 유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이런 정도는 고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거 지금도 뭐 살짝 나왔지만은 뭐 약관 뭐 필수 동의 뭐 이런 거 보면 그거 어떻게 봐요? 그거 볼 수 있으세요? 잘 못 봐요. 그냥 애지간하면 전체 동의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안에 이쪽에서는 동의했지 않느냐, 이쪽에서는 돈 받고 팔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이든 뭐 인터넷 뱅킹이든 뭐 SNS든 내 개인정보 유출된 것 같아. 내가 피해를 본 것 같아.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주체자들은 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 그 전제가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기업의 전제가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전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입증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예. 다만 법에는 이런 업체가 이런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굉장히 입증이 어려워요. 그리고 설사 입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는데 10만 원이요? 네, 그 이유가 현실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개인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자체가 지금 산정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다만 잠재적으로 굉장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는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재산적인 손해가 얼마다라고 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예방법은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스마트폰 기기나 뭐 SNS나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 죄다. 뭐 제일 좋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쓰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요즘은 그렇기 어렵죠.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뭐 많이들 보시면 개인정보 그런 비밀번호 같은 경우 각 사이트마다 다 똑같이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사이트 하나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거기에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면 내가 가입한 다른 사이트에서 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계정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런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각 사이트별로 좀 다르게 사용을 해라 이렇게 뭐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포털 사이트나 이제 뭐 사이트별로 이중 로그인이라고 해서 로그인을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로그인을 위한 새로운 뭐 아이디를 생성한다라든지 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시는 게 좋고 또 뭐 공용 PC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개인의 뭐 사이트라든지 개인 이메일 같은 거 접속하셨으면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고 이런 습관들을 좀 들이시는 게 개인정보 유출하는데 막을 수 있는 뭐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 사이트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고 이중 로그인을 하고 야 이거 두 개 할 바에 안 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추행성님은 이런 의견 주시네요. 이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개인정보 활용에 다 동의해라. 안 되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 맞아요. 그 부분. 구글에서 과징금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동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의 자체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건 개인정보 침해다라고 해서 과징금을 내린 겁니다. 사실 기업들이 많이 변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주체들이 이거 일일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써나님 그러시네. 이분은 비밀번호 자주 바꾸고 다르게 하시는 분인가 봐요. 생체 인식까지 하다 보니까 현실이 좀 슬퍼진다. 그러네요. 요새는 뭐 비번 바꾸고 뭐 끝에 바꾸고 앞뒤로 돌리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도 기억 못할 것 같으니까 뭐 홍채, 뭐 지문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네. 개인정보 유출했는데 형사처벌 없이 합의로 끝났던 경험도 있다는 분도 계시네요. 아, 그러세요? 기업들도 이 개인정보를 뭐 필수 동의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이런 관행도 분명히 개선한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자, 알쓸진법 법률사무소 제2 박주희 대표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고요. 용감한 해보 내일 오후 3시에 또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